컨저링 유니버스에 몰락이 다가오는 것 같아 슬픕니다. 한 사람의 공포 영화 팬으로서 컨저링 시리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리즈가 반복될수록 공포의 농도는 줄어들고 아이디어는 반복되고 이야기는 난잡해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컨저링 유니버스의 모든 영화를 다 본 사람으로서 최근의 작품들 더넌이라든지 요로나의 저주, 에나벨, 지브로가 모두 아쉬웠습니다. 그나마 에나벨, 지브로는 재미있는 장면들이라도 있었지, 더넌은 초반에 나오는 성당과 그 중세적 아름다움 외에는 볼 게 없고 요로나의 저주는 그냥 볼 게 없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컨저링 영화가 그나마 폼을 유지했던 건 에나벨 인형의 주인이었습니다. 이후의 작품들은 갈수록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요. 아무리 제임스 완이 능력자고 제작자로 참여하고 있다고는 해도 피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미 컨저링의 수법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고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초기의 방향성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낚시였지만 갈수록 컨저링 시리즈는 무미건조한 점프 스퀘어에 의존하며 놀래키기에만 집중하는 엑소시즘 영화가 되었습니다. 미국 법정 최초의 빙의 재판으로 기록된 아르네 존슨 살인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는 기존 컨저링 유니버스의 영화들과는 거리를 두는 작품입니다. 워렌 부부가 겪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다룬 이 작품은 그동안 컨저링 영화들이 집이나 성당 건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교적으로 그려낸 것에 반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택했죠. 악령 들린 집, 복도, 계단, 지하실, 창고, 자동차 같은 특정 장소와 소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모두 보여줬기 때문일까요? 이번에는 귀신 들린 집에서 빠져나와 숲으로, 바다로 나아갑니다. 확장된 공간에서도 컨저링 특유의 공포 요소들이 빛이 바래지 않는다는 점은 반갑습니다. 마이클 차베즈는 전작 요로나의 저주에서 노출한 약점을 완전히 보강한 모습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요로나의 저주 때보다 약간은 발전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음향을 조절해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연출 기법이나 빛의 활용, 다양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마이클 차베즈의 연출은 꽤 볼만하지만 판에 박힌 반전과 성급한 결론, 단조로운 진행이 지루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에 지루하다는 평가만큼이나 박한 말이 또 있을까요? 컨저링이라는 이름은 안정적인 재미를 보장하는 보증수표이지만 동시에 컨저링이기에 피로해지는 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할리우드 공포 영화의 미래를 컨저링에 묻는 건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이제 컨저링은 더 이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약해지는 공포, 컨저링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 영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는 강렬한 엑소시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작은 마을 코네티컷주 브룩필드에서 벌어진 악령 사건. 데이빗이라는 어린 소년의 몸에 강력한 악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던 워렌 부부와 신부, 데이빗의 가족들은 끝내 구마 의식에는 실패합니다. 마지막에 에드의 몸에 올라탄 악령이 에드에게 저주를 걸고, 이때 지켜보던 에드의 누나 데비의 남자친구인 어니가 악마에게 말을 겁니다. 아까부터 악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주의를 들었지만 어니는 데이빗을 구하고 싶었죠. 그래서 말한 겁니다. 차라리 내 몸으로 들어오라고. 상황은 수습됩니다. 신부와 로레인 등은 기절해 있었기에 악령이 어니의 몸으로 들어간 건 에드와 어니만 압니다. 하지만 에드는 악령에게 저주를 받아 심장병이 생긴 상태, 병원으로 호송되어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가족들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엑소시즘은 대충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벌써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악마는 어니의 몸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에드를 병원으로 옮기느라 로레인이 정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당에서 온 구마 사제는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어니는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사제도 그렇습니다. 설정상 아직 어니가 누군가를 죽이기 전이니 악마는 어니의 몸속에 있습니다. 그 악마가 어니를 조종해서 말을 못하게 하더라도 신부는 악마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 신부 입장에서는 기절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악마가 사라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무리 경황이 없었다고는 해도
해도 엑소시즘을 하러 온 구마 사제가 뒷수습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컨저링식 공포가 진행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물이 뭘 가지러 집에 혼자 들어갔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뭐가 툭 떨어지고, 그래서 구멍을 보다 보니 등 뒤에 어떤 악령 같은 게 왁 하고 덮치는 전형적인 컨저링식 점프 스퀘어의 공식이죠. 아무튼 영화에서 어니는 자꾸만 무서운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데비와 함께 간 애견 호텔에서 주인 보르노를 찔러 죽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좋았습니다. 지금 어니는 자기 눈에만 이상한 게 보이죠. 분명 춤추는 장면에서 데비와 브루노는 꽤 떨어져서 각자 춤을 추고 있어요. 하지만 어니의 눈에는 브루노가 데비를 뒤에서 끌어안고 강제로 춤을 추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브루노가 데비를 위협하는 것으로 생각한 어니는 데비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고, 데비는 어니의 이상한 행동에 경악합니다. 그리고 어니의 눈에 브루노는 마치 악마처럼, 짐승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덮쳤고, 어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악마의 빙이 된 채로 칼로 20번 이상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워렌 부부가 변호사를 찾아가죠.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 실제로도 있었던 사건이죠. 워렌 부부는 실제로 법정에서 악마를 보았다. 악마의 명백한 표식인 검은 안개를 봤다. 43마리, 43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정도 숫자의 악마에게 홀렸다. 우물에서 악마를 보았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아무런 근거도 없고 믿거나 말거나죠. 악마가 실제로 있을 리는 없으니 이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일 겁니다. 만약 악령이라는 존재를 법원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정하고 빙의된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 증명할 수만 있다면 실제로 브루노를 찔러서 살해한 건 어니가 아니라 악마의 짓인 셈이니까 어니는 무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우선 어니의 변호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법정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법리적 판단이죠. 여기에서 에드는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합니다. 거기에서 악마가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에드가 말합니다. 온 김에 애나벨도 좀 보고 가라고요. 생각해보면 애나벨 집으로에서도 그랬지만 워렌 부부의 집이야말로 지옥 그 자체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선량한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해서 그 애나벨을 보여줄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변호사는 대체 에드 집에서 무슨 경험을 했는지 태도를 바꿔서 악령은 존재하며 그 악마의 소행으로 어니가 브루노를 죽였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 변호사가 지하실에서 겪은 일을 짧게라도 아니면 쿠키 영상으로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재미있는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어니를 만났을 때 어니에게는 악마가 없었습니다. 이는 빙의가 아니라 저주라고 본 에드와 로레인은 누가 악마를 소환했는지 찾으려고 합니다. 로레인은 데이빗의 집 지하에서 토템을 발견했고 이 토템이 악마 소환의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토템을 근거로 악마 숭배자를 찾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악마 숭배하는 여자는 로레인처럼 흔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로레인과 연결되었을 때 로레인의 집과 주변을 알아차릴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집안에서 벌어지는 악령 사건이 지루했는지 영화는 탁 트인 밖으로 나가지만 아무래도 숲속에서 벌어지는 공포는 밀폐된 공간이 주는 공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또 에드와 로레인이 비록 에드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긴 하지만 둘이 직접 나서는 일이기 때문에 공포의 밀도가 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네요. 공포 영화가 가장 선호하는 주인공은 어린아이 혹은 여성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신체 능력이 약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놓았을 때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건 아주 쉬운 공식이죠. 예를 들어서 사탄의 인형이 3편에서 긴장도가 떨어진 이유는 주인공이 너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냥 공포 영화 주인공이 드웨인 존슨이나 데이브 바티스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귀신 때려잡는 액션 영화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애나벨 인형의 주인은 영리했습니다. 주인공을 어린 여자아이, 그것도 장애를 가진 아이로 설정해서 공포를 끝없이 증폭시켰거든요. 물론 주인공을 약하게 설정해서 공포를 강화한다는 건 쉬운 방법이니만큼 얄팍합니다. 제가 명작이라 생각하는 엑소시스트는 악령에 물든 아이가 나오지만 이에 대항하는 신부들은 모두 성인 남성이었습니다. 악령에 대한 공포, 분석, 심리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와 흔들림 등을 잘 표현해낸 명작이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은 사제들과 같은 작품에서도 주인공을 일부러 약자로 설정하는 식의 잔기술을 부리지 않고도 충분히 오컬트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죠. 이런 면에서 컨저링3는 어정쩡한 모습을 보입니다. 에드에게 심장병을 설정해서 서사의 중심에서는 비껴나게 만들고 주로 리액션을 선보이는 건 로레인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면 로레인은 이미 컨저링 시리즈에서 많은 일을 겪었고 에나벨 사건도 겪었죠. 그러니까 로레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영매로서 노련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로레인이 지하실에서 쥐가 한 마리 지나갔다고 찢어질 듯한 초고주파 비명을 내지르는 장면은 헛웃음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겁이 많은데 그 일은 어떻게 평생 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니 영화가 얄팍하다는 인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쥐에 놀라서 비명 지르는 로레인이라니 세상에. 지하실은 어떻게 가는 거죠? 그 지하실 다 사기 아니야? 이 영화는 전반적으로 추리극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하는 악마 숭배 여성을 찾아내는 건 영매인 로레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레인이 공간의 기억을 읽고 죽은 희생자의 기억을 읽어내면서 악마 숭배자 와 연결되어 그 위치를 찾아낸다는 다소 단순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중간중간 악령들이 나오지만 역시 컨저링 시리즈답게 겁만 주고 사라집니다. 컨저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악령들이 겁주기 놀이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번 작품에서도 정작 죽은 사람은 둘 뿐이지 않나요? 늙은 전직 신부와 처음에 죽은 브루노. 물론 제시카와 제시카의 친구도 죽었지만 그건 과거의 사건이고요. 마지막 지하실에서의 전투 장면은 솔직히 말해서 더넌보다도 못합니다. 로레인은 전문가라는 칭호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낑낑대면서 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죠. 저는 보는 내내 답답했어요. 일단 무거우면 위에 있는 기물들부터 모조리 쓸어서 떨어뜨린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든지 도구를 찾는 식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는데 로레인은 성급함과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되지도 않는 힘쓰기만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상대 여성은 나름대로 아이템도 동원해서 싸우는데 로레인과 에드는 그런 여성에게 대항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에나벨은 어떻게 잡은 거죠? 사실 에나벨은 최약체였다? 그런 건가요? 결론은 그야말로 허무함의 극치입니다. 그래요. 재단은 무너뜨렸고 어니는 살았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면서 3명의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그 희생양들은 각기 한 사람을 죽이고 자살함으로써 미션을 완수합니다. 제시카는 친구를 죽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했고 어니는 브루노를 죽인 후에 마찬가지로 악마가 자살을 지시하지만 에드와 로레인의 방해로 실패합니다. 세 번째 희생양은 에드였고요. 에드로 로레인을 죽이게 한 다음 최후의 제물로 사용하려 했겠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스토리지만요. 문제는 처음부터 등장했던 법정 장면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어니의 죄를 벗기는 거였습니다. 어니가 악령에 의해 살인을 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고요. 하지만 영화는 그 이야기를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민망했는지 당시 엑소시즘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를 틀어서 들려주기는 하지만 소리만으로 상황을 알기도 어렵거니와 그게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죠. 결국 법정에서 워렌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니는 과실치사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허무한 이야기가 다 있나요? 여담이지만 법정에서 워렌 부부가 시도한 건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악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모든 살인자가 전부 다 악령이니 악마 숭배니 이상한 소리를 해댈 겁니다. 게다가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신비주의자, 영매, 종교적 권위자 같은 사람이라면 더욱 괴이해지겠죠. 물론 실제로 악마가 있어서 살인을 저지른 거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법정에서 악마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정말로 악마가 있다면야 녀석의 승리죠. 세계 어느 법정에서도 악마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유롭게 살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설정의 허술함, 그 가벼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최근 나온 괜찮은 공포 영화들 아리에스터의 유전이나 검은 사제들 같은 작품들은 그 설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한 깊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는 내내 흥미를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컨저링3의 악마, 나오는 상황들은 전혀 그런 깊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오는 크리처들, 악령이 빙의한 모습들도 너무 뻔하고 재미없게 만들어놔서 보는 맛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악마는 디자인 센스가 충격적이고 가끔 에드에게 덤벼드는 덩치 큰 괴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에나벨 지브로가 보는 재미는 더 있었습니다. 설정의 맛도 디자인의 깊이도 부족해요.
스케어리 스토리에 개성 넘치는 크리처들을 보다가 이번 컨저링 3를 보면 그 촌스러운 센스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스토리는 원래도 그렇지만 없다시피 하고 악마의 기원이나 특징에 대한 설정도 희미하고 추리 과정은 허술하고 기대했던 사상 최초의 빙의 재판은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고 나오는 거라고는 에드와 로레인의 애틋한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간에는 졸려요. 너무 졸려서 처음 볼 땐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2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좋아해서 2번 본 게 아니라 중간에 자느라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2번 본 겁니다. 그리고 2번 봤을 때 저는 괜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다 별것 아닌 것들이더군요. 차라리 마지막에 나온 지하실의 에나벨이나 벽에 붙은 발록 그림이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누군가가 컨저링 시리즈에서 제일 재미없는 영화가 뭐냐고 묻거든 저는 이 작품을 말할 겁니다. 요로나의 저주 수준입니다. 더넌보다도 못해요. 영화 컨저링 3 악마가 시켰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컨저링의 놀래키는 수법은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서 눈에 훤히 보이고 건질 건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긴장, 망가진 설정은 너무나 안타깝더군요. 이제는 우리도 컨저링 유니버스를 보내줘야 할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나벨 4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요. 워렌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현대를 배경으로 에나벨 인형을 부주의하게 옮기다가 분실했다는 식의 뻔하고 뻔한 스토리가 나오겠지만 뭐 나오면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에나벨은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